안녕하십니까.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서혜란입니다. 올해 우리 도서관 소장 고문원 자산어보에 두 가지의 경사가 있었습니다. 1월 말에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로 지정 등록이 되었고요. 또 3월 31일에는 이준익 감독의 흑백영화 자산어보가 개봉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. 정약전 선생과 청년 어부 창대가 그려내는 그 신분을 뛰어넘는 역사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. 우리나라의 소중한 지식문화유산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고 있는 우리 도서관 소장 자산어보를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. 자산어보에서 자산은 정약전 선생께서 1807년부터 1814년까지 그 유배 생활을 했던 흑산도를 가리킵니다. 또 어보는 물고기의 족보란 뜻이죠. 요즘 말로 하면 물고기 백과사전입니다. 물론 물고기 이외에도 조개나 바다새, 해초 같은 다양한 해양 생물까지 수록하고 있어서 흑산도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약전 선생은 그 자산어보의 서문에서 흑산이라는 이름이 아득히 멀고 어두운 것을 뜻하고 있어서 두려웠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편지에서 그 흑산을 번번이 그 자산, 거물 현자를 두 개 겹쳐 쓴 거죠. 그래서 자산이라고 썼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이제 흑산어보가 아니라 자산어보로 이름을 붙인 것인데 절의 고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그런 선생님의 그 두려운 마음에 대해서 어떤 솔직한 그 표현이 책의 그 이름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영화를 보고 와서 자산어보를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게 되었는데요. 고문원 원본은 그 한문으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. 다행히 우리 도서관에는 3종의 번역서가 소장되어 있었고요. 그 중에서 최근 번역된 2종에는 번역은 물론이지만 설명 그리고 그림까지 곁들여져 있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 사실 저 같은 비전문가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. 그렇지만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류의 경우에는 200년 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눈앞에서 그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병문어라는 항목이 있는데 흑산도에서 부르는 이름은 고등어다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. 지금 우리가 흔히 고등어라고 부르는 그 생선이죠. 그래서 그때 흑산도에서도 역시 고등어라고 불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설명에 보면 몸은 둥글고 비늘이 아주 잘고 등은 푸르고 무늬가 있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그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인 고등어의 모습을 금방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. 또 맛이 좋지만 시고 탁해서 국을 끓이거나 절임을 할 수는 있지만 회나 포를 만들 수는 없다.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지금도 우리는 고등어를 찌개를 끓이거나 자반 고등어를 구워서 먹잖아요. 그렇지만 회는 사실 잘 먹지 못하지요. 똑같았습니다. 관목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. 설명에 청어로 만든 건어를 통틀어서 관목이라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관목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많이 먹는 그 과메기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지요.
또 그 분어의 항목이 있는데 흑산도에서 부르는 이름이 홍어라는 그런 설명과 함께 그 나주 근처 고을에서는 사람들이 삭힌 홍어를 잘 먹는데 사람들의 기호에 차이가 있다.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삭힌 홍어 이야기죠. 요즘도 이거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저처럼 그 냄새만 맡아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 똑같았습니다. 오징어라는 물고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. 그 자산어보에는 오적어라고 나와 있는데요. 그 먹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검은 것을 의미하는 한자어 까마귀 오자를 쓴 것입니다. 본초 강목에서도 일명 오즉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것이 우리가 오징어라고 부르게 된 그 사연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. 오징어 먹물로는 글씨를 쓰기도 했다는데요. 그 색이 윤기가 났다고 합니다. 다만 시간이 지나면 글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다시 또 바닷물에 적시면 흔적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. 또 그 갑오징어 속에 있는 뼈를 그 가루를 내서 상처가 난 부위에 발라서 새살을 돋게 하기도 한 그런 민간요법도 적혀 있었습니다. 자산어보에는요 200여 종의 해양생물이 수록되어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상어가 18종이나 기록된 것이 가장 놀라웠습니다. 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흑산도 바다에 그렇게나 많은 상어 종류가 있었을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. 게다가 그 영화 조스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백상아리라든가 상어 중에서 가장 포악한 종류로 유명한 청상아리 같은 그런 대형 상어까지 다 나옵니다. 그리고 설명, 묘사도 아주 자세합니다. 백상아리는 극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입술에서 잇몸까지 이빨이 4겹으로 늘어섰는데 마치 창을 세운 것 같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또 청상아리는 효사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빨이 매우 단단하고 사납고 날쌔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서 그 글만 읽어도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정약전 선생이 그 흑산도에서의 그 세밀한 현지 조사와 또 관찰, 또 분류를 통해서 편찬한 백과사전이라는 점이지요. 그 자산어보 서문에 보면은 흑산도의 해양 생물에 대해서 해박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현지인으로서 창대라고 부르던 장덕순이라는 인물과 함께 연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. 비록 신분이 낮더라도 해박한 그 현지인의 지식을 적극 수용하는 그 정약전 선생의 모습으로부터 실사구시의 그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던 진정한 실학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또 하나는 해양 생물을 대중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동일 계통끼리 묶어서 이해하기 편리하게 편찬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. 그 대분류로는 먼저 비늘이 있는 어류인 인류, 그리고 비늘이 없는 어류인 무린류, 그리고 딱딱한 껍데기가 있는 생물인 개류, 그다음에 기타 뭐 바다벌레, 새, 짐승, 해초를 묶어놓은 잡류, 이렇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. 비록 근대 해양 생물 분류 체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분류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뛰어나고 선구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
그 한자로만 기록된 원본은 너무 어려운 책이죠. 그렇지만 그 고문원 자산어보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 연구자들께서 연구를 하실 수가 있었고요.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선도 나왔고 또 소설 그리고 영화로도 확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. 고문원 자산어보는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원본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지식문화유산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.